네, 21대 총선 화제 당선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서 관심을 모은 고민정 당선인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총선 끝난 지 한 열흘 지났잖아요. 열흘 네. 동안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. 끝나면 좀 한가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선거운동을 하는 기분이에요. 예. 계속 이제 골목 다니면서 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께 인사도 드리고 있고 또 뭐 전화도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쉴 틈이 거의 없는 지경입니다. 예. 도전 골든벨의 주인공이 도전 골든 배지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예.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도 특별한 축하의 메시지가 왔는지 궁금해요. 그렇지는 않습니다. 네, 그렇습니까? 자, 맨 처음에 그 광진을 가라고 그랬을 때 당에서 기분이 어떠셨습니까? 전 좋았습니다. 그래요? 예, 왜냐하면 청와대를 그만두고 정치를 하겠다고 제가 결심하게 된 계기가 당에도 요구했던 게 지켜야 되는 곳이거나 뺏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.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제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지역이 전략적으로 제가 가서 싸워야 할 곳인지는 저보다는 당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맡겼었고요. 네. 근데 결과적으로 광진을의 오세훈 후보라는 어찌 보면 거물급 정치인을 만나게 돼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처음 한 그 마음들 반드시 지키고 뺏겠다라는 그 마음들만 갖고 있다면 해볼만 하겠다 하는 자신감으로 싸웠습니다. 네. 지상파 출구조사 때는 이제 0.5% 차이 박빙의 승부로 시작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이 당선권에 들었다는 거는 몇 시쯤 확인을 했어요? 3시 반 정도 넘어서 새벽에. 다음 날 새벽 3시 네, 반쯤에. 네. 예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제 거리를 다니면 아유 고민정 씨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어요. 새벽까지 꼴딱 새느라고 예.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. 예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 지역이었고 광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던 곳이라서 어깨가 좀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2,500표가 정도 되는 표 차이로 승리했기 때문에 또 기쁘기도 하고 예. 그렇습니다. 선거 기간 내내 뭐 민주당도 그렇고요. 특히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 고 당선인의 인기가 높은데 혹시 자신이 생각하는 인기 비결 뭐 그런 게 있습니까? 글쎄요, 그 인기 비결은 남들이 평가해 주셔야 되는 걸 텐데 돌이켜 보면은 제가 참 많은 편견들과 싸워왔던 인생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11살 연상의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에도 아나운서 시절이었기 때문에 KBS 아나운서 그 결혼이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하는 결정 아니겠냐 이런 말들과 참 많이 싸웠었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을 때도 정치적 경력도 없고 나이도 어린데 과연 대통령의 입 역할을 정무적 판단까지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할 수 있겠는가라는 편견들이 참 많았습니다. 근데 그 저의 삶을 지탱해 왔던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은 보여드리고 결과로서 인정받는 것밖에는 없구나. 네. 그래서 그 두 번 다 그렇게 했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우려들이 있었을 테지만 결과로 보여드려야겠다.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면 알아주실 것이다.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네. 많이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승부했다 이런 말씀이고 정치 연안에서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. 최근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. 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공개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. 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이거에 네.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글쎄 일단 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요.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바로 이제 사과 성명을 냈었고 그리고 이제 제명에 대한 의견들도 다들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제도적 법적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이제 저도 의원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볼 생각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게 다만 어떤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쭉 그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예전에 그 최현희 전 의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윤창중 전 대변인도 미국에서 또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이게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앞으로 그러한 어떤 낌새가 보이는 것만 있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께서 더 많이
매의 눈으로 좀 감시해주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릴게요. 이번 총선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이제 국회 대거 입성을 했는데 네. 이 일각에서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문 대통령 전위부대 역할에만 충실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는 걸로 끝내죠. 일단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당연히 높죠.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셨던 데에는 지금의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실어라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서는 절대 안 될 일이어서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교류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국정과제, 개혁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